안녕하십니까.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소식을 전하는 CIS투데이 김근양입니다. CIS투데이 5월 첫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먼저 공지사항을 전달해드리고 뉴스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지는 2019년 평화통일기원 100일장 및 한인 봄소풍입니다. 매년 카자흐스탄 한인회에서는 한인 봄소풍과 100일장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5월 18일 지난해와 같은 장소인 알마라산 캠핑장에서 한인 봄소풍과 100일장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소풍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한인의 이사들이 점심시간에 삼겹살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교육원에서는 9시 30분에 버스 2대가 행사장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버스로 이동하실 분들은 알마티 교육원으로 9시 30분 전까지 도착해 주시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행사장 위치를 참고하셔서 10시까지 도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인 차량으로 행사장까지 이동하실 분들은 알마라산 입구 입장료를 개인 부담하셔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인신문 7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지는 한인신문 새로운 광고주 카고 서비스 안내입니다. LCL 정식 화물만 취급하고 500kg 이상 화물부터 접수 가능하고요. 통과는 별도 기준으로 1kg에 1.5달러부터 운송비가 책정된다고 합니다. 2주마다 컨테이너가 출발하고 원할 경우 개인이 직접 통관 절차를 진행해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인신문의 신규 광고에 대해서는 CIS투데이 뉴스에서 추가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광고에 대해서도 전달할 방법을 고심 중에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공지는 카자흐스탄 한인회 카카오톡 플러스 안내입니다. 카자흐스탄 한인회에서는 긴급한 상황이나 전체 공지가 필요한 내용, 교민을 위한 행사 안내 등을 위해 카자흐스탄 한인회 카카오 플러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는 카카오 단체 채팅방과 달리 타인이 초대할 수 없고 개인이 직접 검색에 추가해야 전달되는 공지 내용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상단의 검색 아이콘을 눌러서 검색창에 카자흐스탄 한인회를 검색하면 플러스 친구 항목에서 카자흐스탄 한인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자흐스탄 한인회를 클릭하고 새로 뜨는 창에서 친구 추가를 하시면 그 이후부터 한인회에서 전달하는 공지사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양방향 대화가 아닌 한인회에서 전달하는 공지 알람을 받아볼 수만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따라서 단체 카톡방에서 멤버들이 쓰는 메시지마다 카톡하고 울리는 알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공지는 2019년 재동포 국내 교육과정 수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고 국립공주대학교가 주관하는 2019년 재동포 국내교육과정은 첫 번째 한국 이해과정과 두 번째 방학 특별과정으로 나누어서 7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해과정은 거주국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거나 이에 준하는 학력을 소지하고 공관장 추천을 받은 재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방학특별과정은 만 12세 이상으로 공관장을 추천을 받은 재외동포에게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비 지원 부분을 살펴보면 수업료, 기숙사, 식비, 왕복 항공료의 70% 내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에는 100% 지원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접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을 꼭 지켜달라는 요청입니다. 접수처는 알마티 한국교육원으로 본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 www.koreacenter.kz로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받은 내용을 영상 아래쪽 텍스트 입력하는 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는 5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열리는 한국유학 박람회 소식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자녀를 보내실 분들은 참고삼아 유학 박람회에 참여하는 대학에 사전 문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물론 현지 로컬 학생들을 위한 유학 박람회지만 입학과 관련된 기본 정보는 이곳에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 알파라비 도로를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라비 도로의 평균 속도를 2018년 12월 기준 시속 80km에서 60km 낮추고 구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관계기관에서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구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60km로 제한 속도를 지키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1차선으로 달리는 차량들 속도가 다시 빨라진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2일자 inalmaty.kz 사이트에서는 세르겟 교통 카메라가 알파라비 도로를 따라 추가 설치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는 위치를 함께 살펴보면 일단 알파라빌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 차선으로 대칭으로 각각 설치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도스 방향에서 로즈바케 방향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알파라비 도로에서 명가 식당으로 올라가는 갈림길 위치에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은 알파라비 가가리나 그리고 알파라비 로즈바케바, 알파라비 나보이, 알파라비 무스타피나 그리고 애플탄 못 미쳐서 알파라비 아스카로바, 마지막 추가 설치 지점은 사이나 리스쿨베코바까지 해서 총 7개 지점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조사기관 헤리티지 재단이 12개 항목을 기준으로 매년 발표하는 경제 자유지수 지표에서 올해 카자흐스탄이 18계단이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총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1위는 90.1을 받은 홍콩이 차지했고 싱가포르가 89.4점으로 2위, 카자흐스탄은 2018년 41위에서 올해 59위로 18계단 하락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옆 나라인 키르기스탄은 79위, 러시아는 98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기관은 카자흐스탄이 대체로 자유로운 수준이나 부패인식 지수, 법체계 효율성, 정부 지출, 금융 상태, 기업 자유도, 노동의 자유 하락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이유라고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재산권, 화폐 정책의 자유, 무역의 자유, 재정적 자유 항목에서는 나아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곡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외벽에 간판이나 안내판 등을 부착할 경우에 세금을 내야 됐지만 4월 12일부터 개정된 광고법에 따르면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유료 광고판 판매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바뀐 개정안은 연락처나 행사, 할인 등을 알리는 광고는 유료 광고로 인식되고 이동식 광고 구조물 역시나 유료 광고로 적용되어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은 광고의 종류, 크기에 따라 최소 1262땡게부터 25만 2500땡게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마티 사시는 분들은 만일을 위해 스마트폰에 지금 말씀드리는 어플을 설치해 놓으면 어떨까 합니다. 알마티시 재난관리위원회는 스마트시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재난 및 긴급 상황에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플 이름은 다르맨으로 안드로이드 구글 마켓과 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러시아어와 영어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회가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재난관리위원회는 지질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예상되는 지진에 대한 알림도 보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알마티는 중앙아시아 지진대에 위치해 있고 100년 주기로 발생한다는 큰 규모의 지진에 대한 각종 루머와 추측으로 몇 해 전은 늦은 밤에 알마티 시민들이 지진 예상 안내에 대피하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알마티는 지진뿐만 아니라 천산에 위치한 여러 개의 작은 호수도 시를 위협하는 큰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앱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관광경찰 부서가 설립되어 관광객의 민원과 안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117개 국민에게 무비자 혜택을 제공하고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찰은 누르술탄과 알마티를 포함한 6개 도시와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고 러시아어, 영어, 자국의 역사, 소통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내무부 결정에 찬성하고
방문객들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 유치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크스로르다에서 교통법규 위반 후 교통경찰에게 2,000탱게의 뇌물을 주고 이 사실을 무마하려 했던 운전자가 50만 탱게, 약 원화로 약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크스로르다 지방의 부정부패관리위원회는 2,000탱게의 뇌물을 건넨 운전자를 민법 676조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 50만 탱게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뇌물 제공에 대한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공직자가 5,050탱게 이상의 뇌물을 받을 경우 최대 151만 5천 탱게, 원화로는 약 460만 원, 그리고 뇌물을 공유한 자에게는 189만 3,750 탱게, 원화로 바꾸면 약 58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알마티에서 세 번째 열리는 스타 오브 아시아 행사 소식입니다. 7월 15일에 열릴 예정인 스타 오브 아시아는 118개국에 중계가 되고요. 한국의 유명한 K-팝 그룹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고 주최 측에서 전해 있습니다. 메데우스 스키장 링크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약 2만 명의 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행사는 카자흐스탄 22개 팀, 한국, 러시아, 터키에서 12개 팀이 참가해서 총 공연 무대는 54개가 펼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2018년 제2회 스타 오브 아시아에 참가한 한국 K-팝 그룹은 남성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가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모바일 기기 활용한 서비스 중 금융 부분이 가장 많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1월에서 2월 기준 카자흐스탄의 가상 계좌를 포함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이체 금액이 741억 3천만 땡게를 넘어섰고,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지불 방식의 총 61.7%를 차지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저희 경우도 스마트폰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나오기 전까지는 휴대폰 요금 충전이나 공과금 납부, 계좌 이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쇼핑몰이나 은행, 공공장소에 설치된 전용 단말기나 은행 창구에서 오랜 시간 기다린 다음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까지 지불을 하면서 불편하게 이용을 했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나서는 일부러 전용 단말기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과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스마트 기용, 금융 서비스는 많은 편의성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카자흐스탄에서 저녁 시간에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간혹은 해외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이기도 하고 혹자는 기정사실로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정보 검열이 목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지 앞으로 6월 9일 치르는 조기 대선 영향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혹시라도 뭐 이렇게 접속이 잠깐 안 되더라도 뭐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꼭 이런 관련된 사이트들에 접속을 하셔야 되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에서 VPN 기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VPN 기능에 대해서는 너무 설명드리기 장황하고 길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환절기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